우리가 지금 이슈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공화당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경선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끌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경선에 이렇게 탄핵 문제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6년 동안 그렇게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투쟁을 했는데도 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달라 소리를 안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주변에 뭐 이런저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유영하 변호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을 믿고 그분이 뭐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 오늘 이 유튜브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좀 제가 자꾸 욕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도 대통령께서 욕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공화당 유튜브라 하는데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건 개인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다 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참지 못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또 저 주원진을 위해서도 좋은 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무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유영하 변호사 고생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될 분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면은 다 진실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해가지고 뭐 편지를 끊은 것도 유용하고 뭐 또 다 아는 그거는 저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 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확고부동한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 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실 분이 아니다. 단지 하나 서운한 건 서운하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안 해주시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큰 그림에는 큰 가는 길에는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상임 고모님들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대한 길을 가고 있다. 또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고 여러분들만큼 위대한 국민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셔라. 우리 공화당을 너무 작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 당에서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당대표에 제가 언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당대표 일할 때는 저분이 이렇게 몇 번 얘기했는데 저분이 조금 보류하고 있을 때는 저분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7일 날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되고 부결됨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엄청난 내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장막 뒤에 숨지 않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한테 대한 약속이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했고 제1야당의 대표고 또 대통령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이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은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 경선 개입과 대통령 측근이라는 윤핵관들의 막말과 반이성적 행위들이 대한민국의 제1여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품격과 그 당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저는 많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거냐. 우리가 참고 또 이해하고 이해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거냐는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노동, 그 다음에 교육, 연금개혁의 주체자는 국회의원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의 주체자가, 개혁의 대상자가, 개혁 대상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차피 다음 총선은 중간평가의 총선을 치르는데 지금의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인개혁을 윤석열 대통령 발로 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정치개혁부터 이뤄야지 국민들이 바라는 3대 개혁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또 쓰레기 같은 정치, 4등 정당, 사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깃발을 미리 드시는 것이 다음에 실패한 대통령을 막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 관계, 저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떤 질병을 얻었는지를 알고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50억에 대한 퇴직금이 무죄로 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그 재판 거래 의혹,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 특혜 문제, 수입료 문제뿐만 아니라 친척의 분양권, 그 다음에 딸의 분양, 또 회사에서 받았던 퇴직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특검을, 적극적인 특검을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랑봉투법 안 됩니다. 이래 되면은 민노총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또 양국수매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쌀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농민들의 아픔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법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간호 인력이나 의료진들의 고생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포퓰리즘적, 반민주적 이런 법들에 대한 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초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이사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는 모든 기업에 민노총의 모든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분명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법에 노조시키고 이렇게 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앞으로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반개혁 세력들에 의해서 축출당한, 탄핵당한 그러한 역사의 장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 개혁을 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거기에 저도 그 개혁 과제에 몇 군데 참여를 했던 사람, 교육개혁에도 참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개혁을 완성하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 정신을 우리 공화당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4월 달부터 민주당은 혹은 제야 소위 말하는 좌파시민단체, 민노총, 정교조를 비롯한 좌파시민단체 등등이 길거리로 쏟아집니다. 그때 윤핵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대부분들이 진실 정의의 싸움으로 체제 수호 싸움으로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 종교의 목사님에 의한 그러한 단체로 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명과 싸우려면 자유우파의 태극기 100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0만 명에 모을 수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진실되고 정의로워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애국 활동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렵지만은 버티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나라의 위난 시대에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그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공화당을 평가하고 그 길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싸가지가 없습니다. 국민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습니다. 5.18 유공자분들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가유공자, 제가 행안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유공자보다 가유공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사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공자, 가유공자 명단 전부를 다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공자들한테, 가유공자들한테 주는 혜택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5.18을 폄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8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 국민들이 계시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군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5.18, 4.3, 여순까지 칭송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덜 떨어진 보수주의자도 아니죠. 그런 자를 당대표로 뽑은 정당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정당이 지금 업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가 홍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4.3 문제도 우리 공화당의 문대탄 고문님을 비롯해서 4.3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잘 아는 제주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4.3의 문제는 분명하게 4.3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잘못된 죽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4.3을 주동했던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숭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을 기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왜 4.3의 희생자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4.3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고, 단지 주동했던 대여섯 명의 공산주의자들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순 문제는 아직까지 이 세 가지 5.18이나 4.3이나 여순 문제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형인 역사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순까지를 민주유공자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4.3과 여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여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밝힙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대구 폭동도
유공자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문 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5.18 문제와 4.3 문제와 여순 문제에 대한 여순에 대한 입장을 우리 공화당이 분명히 오늘 밝히는 겁니다. 이준석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청년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적다고 청년이 아니라 청년의 열정과 불의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에 거짓에 불종하지 않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청년인 겁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요.